저는 2015년 8월 15일 카불에 있었습니다. 그날 탈레반이 도시를 장악했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순간이었죠. 여성 인권에 대해 가장 잔혹한 기록을 가진 집단이 승리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수십 년간 쌓아온 진전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성은 집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고 점차 일할 권리와 경제 활동의 기회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성부는 해체되었으며 이것이 탈레반 정권의 첫 조치 중에 하나였고요. 대신 가혹하고 차별적인 명령을 강제하는 도덕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여학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프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여학생의 중등 교육을 금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집권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집권에 따른 정책의 영향은 이미 느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 내년까지 이로 인해 약 110만 명의 여아가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산모 사망률이 5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66년까지 여성 고등교육 금지가 지속된다라면 아프간 경제는 96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GDP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프간만의 위기는 아닙니다. 아프간의 상황이 극단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일군 발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여성의 권리의 쇠퇴가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압은 언제나 총과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과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권리가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자유가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 권리 그리고 성평등의 싸움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평등의 근본적인 토대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또한 이런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위기입니다. 다자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당연시 여겼던 협력이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헤드라인에서는 혼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가득합니다. 세계 권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 선택 그리고 몸에 대한 결정권이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여성의 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권력이 재편되면서 권위주의 정권들은 성평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자신의 지배를 위협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약화되고 있으며 생식권이 후퇴하고 또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어도 조치마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후퇴가 아닙니다. 여성 권리의 약화와 동시에 기본적 자유가 무너지는 더 큰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지금 성평등도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재정 지원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평등이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도전을 반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거의 20년 넘게 여성 권리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평등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훌륭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검증된 원동력입니다. 여성이 경제 일원이 됐을 때 경제가 번영합니다. 여성이 정치 리더십을 가졌을 때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증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성이 평화 과정에 참여할 때 이러한 합의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 여성이 임원이 되고 이사의 일원이 되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더 뛰어난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은 사실 저희가 자주 까먹는데요. 정말 단순하면서 혁명적인 사실이거든요. 다채로운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하며 우리 사회는 이런 평등이 촉진되고 투자되고 존중될 때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평등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성평등이 후퇴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배제될 때 모두가 패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의 반을 잃고 더 번영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세대의 잠재력의 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진보를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자하고 보호하고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자, 여성단체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성기관은 변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가장 취약한 여성과 여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기금 중 극히 일부만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펼치는 이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사회 지도자들에게 투자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법, 정책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후퇴할 때마다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또한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고용,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투자를 더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회복력을 갖추고 성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권리를 위한 싸움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매일 싸워나가야 하는 전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배제의 악순환을 끊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의 우선순위가 관점이 모든 영역에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의 중심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단순히 이런 것이 정의롭고 공평할 뿐만 아니라 변혁적인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여성에게 투자하고 보호가 영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여성의 권리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 자체를 잃게 됩니다. 저는 직접 봤거든요. 끔찍한 현실이 가져오는 여파, 즉 남성이 기준이 되고 여성이 예외로 취급되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간이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죠. 하지만 아프간은 극단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사회, 세계 곳곳에 깊이 뿌리내린 성불평등의 극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에는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권력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진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인류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평등은 부차적 의제가 아닙니다. 더 강력하고 안전적이며 번영하고 정의로운 세상의 기반입니다. 아프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행동을 요구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권력의 즉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성들이 그 아래에 깔리게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함께 일어나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